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리고 땀 흘려 모은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던 그 시절의 공포와 무력감. 그 상처는 우리 사회 깊숙이 남아 부와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경제적 파도를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위기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0년의 세계 경제사는 거대한 위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식 자산의 89%를 증발시켰던 1929년의 대공황, 채권과 예금의 가치를 녹여버렸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단숨에 1경원이 넘는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불과 3주 만에 35%가 폭락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쇼크, 그리고 기술 성장주들을 70% 이상 무너뜨린 2022년의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대공황, 인플레이션, 금융붕괴, 전염병, 금리 충격, 이 5가지 위기는 성격도, 원인도, 전개 양상도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격변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아 자산을 지켜낸 3가지 포지션, 즉 3개의 기둥이 존재했습니다. 4개도, 10개도 아닌 바로 3가지입니다. 1929년에 통했던 그 방법이 1970년대에도, 2008년에도, 그리고 2020년과 2022년에도 똑같이 유효했습니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현재 자신의 회사 포트폴리오의 30%를 첫 번째 기둥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70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2번째 기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둥은 그 어떤 위기와 공황 속에서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연평균 1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는 복잡한 투자 전략이나 소수만 아는 비밀스러운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보유할 수 있는 3가지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외면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을 쫓고 유행하는 투자처에 몰려들며 위기가 닥치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이 오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전쟁이 나든, 평화가 깃들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 3개의 기둥은 굳건히 서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려주며 마침내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당신에게는 역사의 바닥에서 위대한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기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100년간의 5가지 거대한 위기 속에서 각각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바로 지금 2025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자들이 바로 이 3가지 자산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평생 갖지 못하는 단 한 가지 확신을 당신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위기가 올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지혜를 준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지식의 공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 그럼 왜 하필 3가지일까요?
왜 하나의 안전자산이 아니고 또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10가지 자산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금융시장이 근본적으로 3가지 상태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3개의 기둥은 각각 이 3가지 상태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디플레이션 또는 위기입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현금이 왕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살아남기 위한 유동성과 시장의 바닥에서 자산을 매입할 자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상태는 인플레이션 또는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종이 화폐의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실물 자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상태는 성장 또는 회복입니다. 경제가 확장하고 생산적인 자산의 가치가 복리로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소유권, 즉 주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상 모든 위기는 이 3가지 상태 중 하나에 속하거나 상태들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공황은 첫 번째 상태인 디플레이션 붕괴였고 1970년대는 두 번째 상태인 인플레이션 파괴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첫 번째 상태로 시작했다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서 두 번째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3주간 첫 번째 상태였다가 막대한 경기 부양책이 풀리면서 두 번째 상태로 급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3가지 기둥을 모두 붙들고 있다면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상태로 전환되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디플레이션에서 당신을 지키고 두 번째 기둥은 인플레이션에서 당신을 지키며 세 번째 기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즉 전천후 포트폴리오의 핵심 철학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만이 바닥에서 자산을 쓸어 담을 자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의 매수가 바로 세대를 거스르는 부를 창출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지난 100년의 5가지 위기를 통해 이 3개의 기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 1929년 대공황입니다.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이자 궁극의 디플레이션 붕괴였습니다. 첫 번째 기둥,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1929년 당시 달러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89% 폭락하는 동안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929년의 1달러는 1932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2년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보다도 주가가 더 싸지고 빌딩 전체가 로비 가격에 팔려나갈 때 현금을 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두 번째 기둥, 금입니다. 1934년까지 금 가격은 온스당 67달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자산 가치는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달러를 평가절하하며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재조정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 보유자들은 달러 기준으로 69%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금의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니라 금에 대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고 오직 자국 통화의 가치만 떨어뜨릴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기둥, S&P 500 지수, 즉 미국 우량 기업들의 주식입니다. 89%나 폭락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1929년 최고점의 주식을 사서 폭락을 견뎌냈다면 배당금 재투자를 포함해 1945년에는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자산이 2배, 1960년에는 5배로 불어났습니다. 대공황은 10년간 지속되었지만 그 후의 회복은 30년간 이어졌습니다. 바닥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묵묵히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세대를 뛰어넘는 부를 이룩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대공황과는 정반대의 위기, 즉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기둥인 현금은 구매력을 잃었지만 단기 국채는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국채금리도 따라 올라 1981년에는 15%에 달했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장기 채권 투자자들처럼 파괴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산을 보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 금은 이때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 온스당 35달러였던 금은 1980년 1월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24배의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은 자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식시켰습니다. 세 번째 기둥인 S&P 500은 14년간 행보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배당 재투자를 통해 손실을 방어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인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세장이 펼쳐졌고 70년대를 버텨낸 투자자들은 그 모든 과실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시험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첫 번째 기둥, 현금과 단기 국채는 다시 왕좌에 올랐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신용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오직 현금만이 작동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위기 직전 4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현금으로 골드만삭스, GE,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 투자하여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위기 속 현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기회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기둥, 금은 처음에는 현금 확보를 위한 매도세에 잠시 하락했지만 곧이어 중앙은행의 막대한 양적 완화, 즉 돈 찍어내기가 시작되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기둥, S&P 500은 57%나 폭락했습니다. 끔찍한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폭락을 견뎌낸 투자자들은 4년 만에 원금을 회복했고 그 후 2020년까지 40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시험대인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금리 인상기에도 이 패턴은 정확히 반복되었습니다. 코로나 쇼크 때는 현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역사상 가장 빠른 V자 반등의 과실을 모두 차지했고 금은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할 때 단기 국채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5%의 매력적인 이자를 지급하며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다섯 번의 전혀 다른 위기.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은 언제나 살아남았고 생존에 더해 시간이라는 마법을 통해 부를 축적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기둥의 본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위기 속에서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다른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하거나 얼어붙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워런 버핏은 현재 자산의 30%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 폭락 때 위대한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조용히 실탄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실물금입니다. 금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일한 화폐입니다.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수많은 화폐가 사라지는 동안 금은 언제나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정부가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결국 각국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이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S&P 500 지수입니다. 이는 미국의 가장 큰 500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인류의 혁신과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 시에는 폭락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어떤 15년의 기간을 놓고 봐도 S&P 500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부의 복리 엔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KOSPI 지수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역사의 패턴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40세 미만이라면 현금성 자산 20%, 금 10%, 그리고 S&P 500과 같은 우량 주식 지수의 70%를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올 폭락에 대비할 실탄과 인플레이션 해지를 갖추되 긴 시간 지평을 활용해 성장에 최대한 투자하는 것입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라면 현금성 자산 30%, 금 10%, 주식 60%로 보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현금성 자산 40%, 금 10%, 주식 50%로 자산 보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보수적인 배분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답이 아니며 투자는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배분은 지난 100년간 모든 위기를 이겨낸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지는 않습니다. 1000%의 대박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과 보존, 그리고 장기적인 복리 성장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수십 년에 걸쳐 진정한 부를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 포지션에 자신의 자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중앙은행들은 금을 축적하며 다가올지 모를 통화 위기에 대비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자들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량 주식을 보유하며 성장의 과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단기적인 유행을 쫓다가 다음 위기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가 증명한 세계의 기둥 위에 굳건히 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간의 힘을 빌려 평생의 부를 쌓아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패턴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패턴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겨낸 세 가지 자산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자산을 보존하고 구매력을 유지하며
모두가 절망에 빠져 헐갑에 내던지는 위대한 자산들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통해 부가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세계의 기둥은 섹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고 수십 년에 걸쳐 부를 쌓게 해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